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제목, 도달주의 원칙. 여러분이 체크를 하셨으면 체크하시고,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민법은 원칙,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이때, 자, 이 부분이 아직 우리 시험에서 속인 적은 없어요. 다만 그 상대방이 있기만 하면은 그 상대방이 격지자냐, 대화자이냐는 불문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 속인 적 없지만 혹시나 속인다면 요거요. 이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란 그 상대방이 격지자인 경우만을 말한다. X다고요. 예. 상대방이 격지자든지 대화자든지는 불문합니다. 자, 말로 진행할게요. 자, 교과서에 격지자와 대화자는 거리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의미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청약을 하는데 을이 옆집에 삽니다. 근데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편지를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럼 전달 시간이 걸리죠. 이게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그런데 을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화로 지금 서로 청약하고 의논을 합니다. 대화자죠, 그죠? 따라서 시간상 개념이, 거리상 개념인 시간상 개념이다. 근데 대화자는 뭐요? 표배, 발신, 도달, 요지가 한순간에 일어나죠. 구별할 의미는 없어요. 자, 체크할게요. 효력 발생 시간은 111조는 임의법기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뭐요? 우리는 발신된 대로 뭐요? 효력 발생 시기를 하자, 그죠? 이런 식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자신들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념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개념까지 제가 이해를 요하면서 거의 몇 가지 없죠, 그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개념 정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도달은 언제냐? 앞에서 청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발신을 하고, 세 번째, 상대방의 표자 의사표가 도달이 되고, 네 번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요 네 단계죠. 그럼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달은 언제 전입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기 전이죠. 그럼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알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이미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언제 도달이냐는 겁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도달이란 통념상, 그죠? 상식상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뭐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만 놓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과서 예를 보세요. 어떤 애가 있죠? 상대방 주소지에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든지, 그죠? 또는 상대방이 외출한 사이에 동거하는 가족 등이 대신 수령했다. 해 사람이 뭐예요? 동료 직원이 대신 수령했다, 그죠? 그럼 상대방이 전달하겠죠, 그죠? 이 상태에만 놓이면 도달.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붙으면 적을게요.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뭐예요?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읽어보겠죠. 따라서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의사표시를 직접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그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까지 그 애를 기억하시고,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번 손대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이죠, 그죠? 근데 내 우편함에 왔어요. 근데 수취인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는 안 열어보죠. 예, 그때는 도달로 볼 수 없다. 밑줄은 끊지 마시고. 자, 1번 판례 출제됐어요. 자, 보세요. 채권 양도 통지서가, 그럼 이 판례예요. 이 판례. 그러면 도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달. 이런 식으로 바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채권 양도 통지서가 뭐예요? 채무자의 주소지도 아니고 뭐예요? 사무실도 아니에요. 내 주소지로 오면은 누가 대신 받아요? 가족들이 대신 받죠. 그럼 도달이죠, 그죠? 사무실로 오면 동료 직원이 대신 받죠. 그럼 도달이에요. 근데 주소지도 아니고 내 사무실도 아니고 뭐예요? 동업자의 사무실에서, 그것도 뭐예요? 신원이 분명치 않은 직원이 아니고 뭐예요? 예를 들면 중국집 배달원에게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럼 전달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때는 도달로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 양도 통지서가 가정부가 받았습니다. 그럼 전달해 주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달이야. 근데 수료관 직후 뭐요? 바로 양도인이 뭐요? 바로 받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읽어볼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때는 도달로 볼 수 없다. 그 정도는 기억할게요. 그래서 1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도 몇 차례 출제됐던 기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미연은 밑줄 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는 놓이면 도달이죠. 등기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직원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금 전달코자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도달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 답하고 상관없어요. 자, 입증 책임 체크하시고. 도달이 되면 혈익이 발생하죠. 그럼 당연히 누가요? 주장자가. 주장자죠.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도달 사실은 뭐야? 주장. 즉, 혈액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냐면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 어디까지. 자, 그러면은 보세요. 보통 우편 체크를 하시고. 보통 우편 보기 전에 두 번째요. 등기, 내용 증명, 거기다 체크할게요. 의사표의자, 의사표지가 뭐예요? 등기 우편으로 왔어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직접 전달하죠, 그죠? 그 사인까지 받아요. 그러면은 여하튼 뭐예요? 등기 내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뭐예요? 반송된 뭐 없다면 뭐예요? 당연히 도달된 걸로 추정되죠, 그죠? 그때는 도달로 추정됩니다. 그럼 표의자는 뭐예요? 발송 사실까지 입증하면 돼요. 요 판례 기억하시고. 그때는 뭐예요? 반송된 바 없는 한 도달로 추정된다, 그죠? 근데 보통 우편이에요.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도달 사실까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판례요. 단골입니다.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뭐예요? 반송된 바 없다면은 도달로 추정된다, 그죠? 근데 보통 우편은 반송된 바 없더라도 도달로 추정될 수 없다죠. 없다. 도달로 추정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도달주의 효과. 제목 문자 볼게요. 차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언제 혈액이 생깁니까? 도달하면 혈액이 생기죠. 근데 철회는 뭐야? 혈액 발생 이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혈액 발생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취소죠.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언제까지만? 혈액 생기기 전까지만. 그럼 결론이죠, 그죠? 언제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만. 도달 이후에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어떻게 속이든 도달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속이더라도 안 돼요. 어떻게 속이도 안 돼요. 어떻게 속입니까? 이 부분을 속였죠. 도달 후일지라도 뭐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어서 알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얼핏 그럴 것 같죠, 그죠? 안 됩니다. 언제만요? 도달 전에만. 따라서 도달 후에는 뭐요? 철회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즉 취소는 뭐요? 혈액 발생한 이후에 일정한 제한 능력 등을 이유로 뭐요? 취소하죠, 그죠? 그럼 소급에서 뭐 해야 됩니다. 근데 철회는 뭐요? 혈액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도달 전에만. 그다음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달된 때부터 혈액이 발생하죠. 그럼 연착됐어요. 아예 도착이 안 됐습니다.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표의자도, 그죠? 그 모든 불이익은 표의자. 도달된 때부터 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착이 되었다. 아예 뭐예요? 도달이 안 됐다, 그죠? 다 표의자의 불이익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듣던 요거죠, 그죠? 네, 다시 한번요. 의사표시를 발생한 후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네. 제일 단골입니다. 즉 이미 표의자가 완전한 능력자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뭐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발송까지 됐죠. 그때는 도달 전이라도 이미 뭐요?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결정해서 발송이 된 후므로 그 이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의사표시 혈액에 영향이 전혀 없죠, 그죠? 예. 제일 기본이고 제일 많이 떴습니다. 자, 그 다음 발신주요.
자, 교과서 두 문자를 따서 외웁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발신주의입니다. 이 경우를 잡으면 다 도달주의입니다. 자, 교재 부분에 박스 부분 그죠? 두 문자. 요 6가지입니다. 두 문자 딸게요. 제4 무인격성. 자, 제가 뭡니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통지다 그죠? 제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뭐요? 추인한 것으로 보죠, 그죠? 추인한 겁니다. 발신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4가 뭐죠?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죠. 총회 일 몇 주 전까지요? 1주 전까지만. 그 다음, 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다, 그죠? 무건 대리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채워갈 수 있죠. 그때 본인이 그 상당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로 됐습니다. 그 다음, 인, 채권 강론이에요. 제3자와 뭐요? 채무자 사이에 채무 인수가 있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뭐요? 채권자의 성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채무 인수 계약이란 채권자의 성락의 통지. 인체까지면 되고,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하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채권법에서 볼 거예요. 그때는 발신주로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 이것도 채권법이요. 계약은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그죠? 근데 성락이 제때에 도착이 돼야 돼요. 근데 성락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연착이 됐어요. 또는 지연이 됐다, 그죠? 그때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그 지연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연착한 성락의 지연 통지. 요 6가지만 발신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끔씩 뜹니다. 다음 중 뭐예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몇 개인 거죠? 어느 것이냐? 제대로 묶은 것은. 또는 발신주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죠. 두 문자로 제3무인격성.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부분은 이 부분까지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 조문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다음 회차에서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해당 파트 조문을 읽으면 심화반부터는 뭐예요? 이 부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여튼 이 부분만 발신주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상대방이 있다면 다 뭐예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왜 이와 같은 경우 A를 인정하느냐? 상대방이 여러 명이요. 근데 혈액 발생 시기를 뭐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때 도달주의를 취한다면 을에게는 며칠 날 혈액이 발생하고 또 다른 병에게는 뭐야? 언제 또 혈액이 발생하고 혈액 발생 시기가 다 중구난방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등에 뭐요? 어떤 혈액 발생 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조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상은 요 6가지가 이에 해당하더라. 자, 그렇게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쭉 소개해드렸다, 그죠? 그래서 참고 부분, 그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의 인, 그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등지 4, 그 다음에 무건 내린 상대방의 초인 여부 채용에 대한 본인의 확답 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 그 다음 뭐요? 연착한 성락의 지연 통지, 이게 발신주의로 되어 있더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끝났습니다. 공시송달 제목 밑줄 것이고, 가실 없이 이 단어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공시송달 제도 자체는, 자, 시험에서는 이 부분밖에 안 뜹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혹시나 우리가 기초반을 듣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채무자에게. 근데 그 채권을 10년간 불행사를 하게 되면 내 채권이 소멸해버려요. 그게 소멸시효제도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요? 중단을 시켜야 돼요. 근데 중단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채무자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그죠?
또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용하는 제도가 공시송달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요. 표의자가 가실 없이 착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요? 표의자가 가실이 있는 경우, 그때는 뭐요? 공시송달 못해요. 가실 없어야 돼요. 표의자가 가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 그죠? 쭉 원래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상속인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의 잘못 없이 상속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또는 뭐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의사표시를 뭐요? 민소법에 따라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조문이. 그럼 언제 도달이 되느냐? 이거는 민소법 문제예요. 최초의 의사표시는 뭐요? 원칙 법원 개시나 개시한 날부터 2주인데 이거는 민소법 조문이기 때문에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부터는 뭐요? 다음 날부터 민소법의 조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 뭐요? 여기까지만. 표의자에게 가실이 되면 공시송달은 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수령능력으로 갑니다. 앞에서 도달의 개념을 떠올려볼게요. 도달이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뭐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도달해 그러죠. 그럼 도달이 되려면 논리적 전제로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야? 수령 능력이란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적지는 마세요. 의사 결정 능력과 수령 능력은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의사 결정이라면 뭐요? 상대방 의사를 이해를 하고 뭐요? 이를 토대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다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죠. 그럼 어디가 더 넓어요? 높아요? 의사 결정 능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행위 능력이죠. 그래서 수령 능력은 논리상으로는 뭐야? 행위 능력보다는 한 차원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뭐야? 어차피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부할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뭐야? 제한 능력자 모두를 뭐야? 수령 무능력자로 합니다.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이 자기는 뭐요? 당연히 도달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생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그자가 제한 능력자다. 그죠? 그때는 이 자가 수령 능력이 없죠. 그죠? 그러면 표의자는 뭐요? 여기다 체크하게 표시자. 그래서 의사표의자는 뭐요? 표시자라고 이게 바꿔 적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표의자로 합니다.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뭐요? 수령 무능력자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대항 못해요. 그자가 수령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의미요? 실질적으로 이자의 집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수령 능력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요? 이자주고요. 제한 능력자. 그럼 표의자는 실질적으로 이자의 집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지만 이자에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요. 이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이자가 있겠죠. 그죠? 이자는 능력자죠. 그럼 표의자도 언제부터? 이자가 안후부터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의사표시 도달을 사실 안후에는 고대적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그걸 하지 않다 그죠? 그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럼 이게 답니다. 조문이 다인데 그것을 본문에서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갑니다. 즉 수령 능력은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다 그죠? 근데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 모두를 수령 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조문의 내용입니다. 수령 무능력자에게 표의자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어 있죠. 그때 표의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체크하시면 되죠.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 못해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그런데 앞서서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둔 규정이요? 이자죠. 그죠? 이자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어디서 진행했어요? 허위 표시에서 제3자 그죠? 제3자가 선의자라면 누구도 그 자기는 허위 표시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그죠? 지금 제3자는 아무거나 그죠? 유효도 주장할 수 있고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뭐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있다. 표의자만 도달을 주장 못해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반복하세요.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근데 제한 능력자에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의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표의자도. 언제부터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제가 하시면 되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 그죠? 알았다. 안 때는. 그때는 표의자도, 그죠?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언제부터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뭐야? 안 때부터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표의자는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뭐야? 유리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표의자도 뭐야?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뭐야? 그때부터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예, 끝났습니다. 자, 3번, 4번은 손대지 마시고 출제 안 됐어요. 출제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수령 능력은 도달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능력이죠. 당연히 도달주의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 예외적으로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수령 능력도 있죠. 수령 능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당연히 도달을 전제하기 때문에 도달하고 상관없는 거,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필요 없죠. 그죠? 공시송달도 똑같아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답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뜨면 뭐야? 어떻게 지문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까지 올릴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지문이 부족합니다. 24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볼게요. 23회차 문제입니다. 통지를 발송한 후. 그럼 끝났죠? 어떻게 돼야 돼요?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면 마지막 서술을 보세요. 조문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없다가 되죠. 근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바로 틀려보죠. 그죠? 네. 의사표시는 그대로 이해하죠. 그죠? 즉,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한 후에는 사망하거나 뭐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죠. 근데 효력이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키포인트는. 항상 발송한 후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만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보통의 편이요. 끝났죠?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와야 되죠. 자, 보세요. 다 아니죠. 그죠?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의미가 없는지 알겠죠. 그죠?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이 부분하고 뭐예요? 이 부분만 답에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죠. 그죠?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도달했어요. 도달했죠. 도달했다면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도달이 됐다면 뭐예요? 도달은 언제 전 단계요? 요지 전 단계죠.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뭐예요? 이미 도달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죠. 한다.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피특정 후견인 적으세요. 상대방이 피특정 후견인. 이 사람 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요? 능력자죠. 그럼 뭐요? 표의자는 그자에게 도달로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예, 정답 4번. 근데 이 자가 피성년 후견이다.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로 대항할 수 없다죠. 예.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뭐예요? 여기서 뜰 수 있고 어디서요? 법인 파트에 뜰 수 있죠. 사임계를 던졌다 하더라도 뭐예요? 네. 효력 발생 전에 당연히 처리할 수 있다죠. 효력 발생 전이니까 뭐예요?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요. 6주차 5번 질문으로 갑니다.
의사표시에 혈액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체크하시면 되고 그때 혈액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발한 후 그 마지막 줄 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완벽하다. 그죠? 그 가운데는 절대 안 속여요.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도달 후에도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처리할 수 있다.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도달 전에만 그죠.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어떻게 속이더라도. 왜요? 철회는 혈액 발생 전에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 이후에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만요? 그 결론만 우리가 안 틀리도록 뭐예요? 외워야 돼요. 중간에를 뭐요? 중간에 다 현혹입니다. 도달 이후는 뭐요? 어떤 이유로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처리할 수 있다는 단어가 있는 순간 뭐요? 무조건 틀립니다. 근데 가운데를 읽으면 얼핏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죠? 틀린 거예요.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4번은 531조 주요 제목이죠. 대표적인 발신주의다. 그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맞습니다. 그 다음. 금방 봤던 질문이요. 상대방이 체크하시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 그럼 끝났죠?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네, 못한다. 다만 표의자도 언제부터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죠? 그때부터는 도달로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계속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요. 제가 그 단어마다 다 밑줄 끊는 게 아니죠. 일부만 체크하죠. 그죠? 앞으로 내가 연습할 때 뭐요? 또는 문제를 풀 때, 객관식 문제를 풀던 뭐요? 모의고사를 풀던 항상 뭐요? 그 단을 찾는 연습하시면은 전형적인 것은 다 그렇게 해결돼요. 우리 시험에서 반 정도는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반 이상은. 그럼 남들보다 아주 가성비 있게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의사표시 파트 봤어요. 자,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의사의 의견, 비진표시, 허위표시, 착오. 그 다음에 뭐요? 의사표시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뭐요? 상대방 사이에는 언제 혈액이 발생할 것이냐. 이 같은 논점을 봤는데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최소 2문제, 최대 4문제인데 평균적으로 한 3문제를 예상하면서 진행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사이는 종합적인 질문 뜹니다. 차고하고 뭐요? 사기를 묶어서, 그죠? 이렇게 뜨기도 하고, 차고 파트만 별도 독립해서 뜨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3문제 정도가 뜨는데, 각 파트별로 주요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을 체크했다. 그죠? 그 부분 위주로 종합 문제가 뜨든, 허위 표시 자체에서 뭐요? 한 문제가 뜨든 그 지문에서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해당 파트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거기서 항상 그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고, 자, 대리 파트로 갑니다. 교과서 213페이지부터죠. 법률행위 대리. 자, 제목에다가 뭐요? 법률행위의 대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제목부터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대리제도는 어디에서만 법률행위에서만 이용되는 제도다. 그죠? 법률행위라면은 배운 말을 떠올려 볼게요. 매매 등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을 통틀어서 뭐요? 법률행위를 하고, 그래서 대리는 그와 같은 매매 등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제도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책을 읽으면 돼요. 대리 파트에서도 기본적으로 뭐요? 최소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대리제도는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요?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주로 출제가 된다. 다만 어느 한 파트가 뭐요? 독자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은 무건대리입니다. 무건대리. 특히 무건대리에서 계약의 무건대리, 협의의 무건대리는 130조부터 135조 조문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와 관련하여 사령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대리제도 중 뭐요? 무건대리 중 표현대리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 파트만 넘기면 뭐요? 이 파트도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억력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억력 싸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피상적으로 좀 곤란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 부분을 내가 이용해 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대리제도가 뭐냐? 자, 여기 볼게요. 자, 항상 갑을 대리인으로 저는 그림에서 등장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을 A로 등장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요?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A가 아니죠. 그죠? 갑을 병으로만 등장한다. 그죠? 그래서 뭐 갑을 본인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편의상 구별하기 쉽게끔. 그래서 이자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를 을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팔고자 해요. 근데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갑이 뭐예요? 자신을 대신해서 어떤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자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A를 대신하여 A 소유 토지를 이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대리한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일단 거기다 적을게요.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에다가 책임 이렇게 적으시고.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뭐야? 일반적으로 을에게 위임장을 내보이면서 갑의 A의 대리인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건 어떤 의미야? 매매 계약은 내가 체결하지만 매도인으로서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죠? 그래서 이름으로, 내 이름 석자를 그러고죠.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야? 얼마에 팔 것이냐를 자기가 결정해서 법률행위를 하죠. 이와 같은 대리를 뭐야? 능동대리를 하고, 능동대리.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매수인인 상대방은 계약금을 당일부터 지급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계약금을 누구에게 지불하겠어요? 대리인에게 지불하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뭐요?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는다. 그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본인을 대신해서, 그죠? 이를 뭐요? 수동대리를 합니다. 수동대리. 그래서 대리는 능동수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대리인이 그래서 본인을 대신했다. 그죠? 그럼 그로 인한 효과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본인에게 직접 생기죠. 그래서 행위는 이자가 하지만, 대리인이 대신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발생해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하죠. 그죠? 즉,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뭐요?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뭐요? 본인 자신의 행위로 그냥 취급이 됩니다. 그럼 뭐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한 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매매에 따른 효과는 뭐예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 직접. 그럼 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된다. 그죠? 자기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 똑같은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을 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제도라 하고, 그래서 느낌만 가시고, 그 특징이 뭐예요?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손대지 마시고, 대리인이죠. 근데 그로 인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자.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대리의 행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죠. 그죠? 그래서 행위자와 그에 따른 효과 기속자가 뭐야? 달라진다. 그죠? 그 점이 대리제도의 근본적 특색. 그래서 삼명관계란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대지 마시고. 보세요. 갑이 A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첫 번째, 대신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줍니까? 이자가 대리 권한을 준다. 그죠? 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대리로서 뭐요? 본인을 대해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대신하죠. 그죠? 대리 행위를 합니다. 그럼 뭐요? 대리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하죠. 여기 대리 효과가 생겨서는 논리적 전제로 먼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인이 뭐야? 그 대리권 보면서 일정한 방식하에 대리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 이같이 삼각 형식으로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이를 대리 삼명관계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교과서 순서상으로 어떻게 되세요? 먼저 대리권의 발생 원인 거죠. 대리권의 원인. 그 다음에 뭐요? 대리권이 있다면 대리 행위의 방식. 그럼 대리 행위가 있으면 뭐요? 그 효과. 이런 순서대로 교과서가 편제가 되더란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저거는 순서 속이는 문제죠. 혹시나입니다, 혹시. 하나만 정확히 오시면 하나는 반대죠, 그죠? 선택해서 아무거나 정확하게 볼게요. 이자가 능력자입니다. 자신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근데 한계가 뭐예요? 몸뚱아리가 하나예요. 바빠 죽겠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리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의 행위와 같이 똑같은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거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의미되는 사적 자치 확장이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스스로 매매 등의 행위를 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죠. 그 부족부를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걸 사적 자치 보충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대리제도의 본질은 뭐예요?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네. 학자들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리제도의 허용 범위. 대리는 어디에서 이용될 수가 있느냐? 자, 앞에서 제목에서 봤죠, 그죠? 어디에만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다, 그죠? 그래서 법률행위 체크를 하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등은 타인이 대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도 이혼, 혼인을 타인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뭐예요? 신분행위 체크를 하시고, 원칙 안 된답니다. 허용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나 하면 틀려요. 그런 식으로는 빠지면 돼요.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뭐예요? 가능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게 뭐냐?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 안 뜨니까. 뜨면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 전범위가 아니다. 그 애들이 뭐예요? 가족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매매 등만 대리를 할 수 있을 뿐, 그죠? 법률행위 중에서도 혼인 등, 이혼 등을 타인이 대리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가족법상에는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로만. 자, 그 다음,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준자가 붙었잖아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준에서 취급될 뿐, 그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기 때문에 원칙 허용 안 됩니다. 허용 안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야? 제가 수업 시간에 애워달라는 게 그겁니다. 법률행위는 아니죠, 뭐요? 자신의 의사라든지 뭐요? 생각이 대외적으로 표시가 돼요. 두 가지다, 그죠?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요. 즉,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 표시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죠?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알린다, 그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죠? 예, 알린다. 그 점은 의사 표시하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판례가 뭐요? 이 부분은 대리가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음 중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이거 찾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뭐예요? 매매, 임대차 이런 거 안 줘요. 엄수표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럼 당연히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재산, 그거 주면 쉬운 문제예요. 그럼 의사의 통지 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외워도 돼요. 의사의 통지는 각종의 뭐요? 최고, 거절자가 의사의 통지죠. 그래서 간염의 통지는 뭐요? 각종의 사원청의 소집 통지 등 뭐요? 각종의 통지, 성인, 성낙이 간염의 통지다, 그죠? 즉, 이런 거 찾는 문제예요. 어렵게 뜨면. 다음 중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하면 뭐요? 최고, 거절, 통지, 성인, 성낙 찾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여하튼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는 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 사실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는 원칙 허용 안 됩니다. A적으로 되는 거 있는데 열 필요 없어요, 그죠? 사실행위 중 간인도 등은 됩니다. 원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도 대리 허용 범위는 자주 출제한대요.
그럼 굳이 뭐요? 출제에서 답을 구한다면 뭡니까? 표현행위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표현행위. 그 부분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다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답이 아니다. 그 표현행위만을 묻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가. 불법행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연자제 안 돼요. 그죠? 네, 타인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제도의 구별 개념. 자, 여기서도 뭐요? 굳이 지금 상태에서는 혹시나 5개의 질문 중 하나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사자밖에 없어요. 사자. 간접 대리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질문화 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야? 민법 총칙이 압도적으로 40문제 정도의 출제가 될 때요.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도 않고 지금 뭐야? 더욱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지문이 부족합니다. 혹시나 문제집에는 뭐야? 있고 좀 모의고사는 출제될 수 있어요. 그지만 본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문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그럼 간접 대리가 뭐냐? 자, 밑줄은 끊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매매 계약은 누가 대신해서 체결해요? 대리인이 대신하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매매 효과는 뭐예요? 본인에게 바로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리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다이렉트 효과가 발생한 데서 직접 대리라고 합니다. 직접 대리. 그럼 당연하니까 뭐예요? 직접이라는 단어를 생략합니다. 그럼 간접 대리가 뭐냐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적지는 마시고. 이자가 가수원을 경영합니다. 그 사과를 뭐야? 한 트럭이나 수확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가락동에서 뭐야? 과일 가게는 가격에 다 갖다 맡깁니다. 네가 뭐야? 책임지고 팔아달라. 그러면 이자가 고객의 사과를 팔죠. 어떻게 합니까? A의 대리인 가방으로 팝니까? 아니죠. 누구 거로 팝니까? 자기 것으로 판다 그죠? 즉 행위자의 책임으로 이름이다 그죠? 행위자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릅니다. 대리행위는 누구 이름으로요? 본인 이름으로 대신하죠. 이건 뭐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로 인한 매매에 따라 뭐요? 사가 썩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도 누구에게? 자신에게 생깁니다. 다만 이자는 팔았다면 그 돈 누구 거요? 이자 거죠. 즉 계산은 타인의 계산으로, 즉 타인의 이익으로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뭐요? 효과가 생겼다가 나중에 다 팔면 수수료자하고 뭐요? 이자에게 효과가 간접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간접 대리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요? 위탁 매매 상이라고 부른다 그죠? 예, 그런 정도 한번 읽고만 넘기세요. 자, 그다음 대표.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리는 어디에서만 허용돼요? 매매 등 제3법상의 법률행위 한해서만 그죠. 그럼 대표는 뭐요? 법률행위도 당연히 법인을 대표할 수 있죠.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웠어요. 대표의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누구의 불법행위입니까?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할 수 있죠. 즉 대표는 뭐요? 대표권 범위에서 모든 행위,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뭐요? 사실행위, 불법행위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대리는 어디에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그래서 밑줄은 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표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뭐야? 사실 행위, 불법 행위도 가능하다 그죠. 다만 대표 행위를 할 때는 뭐요? 그 방식이 A 법인 대표 누구누구 갑 그죠. 그 방식이 대리 방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회차에서는 대리 파트에서 그 지문이 그대로 읽힙니다. 59조 이야기 그죠. 그 대리 방식을 그대로 따르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현명주의, 표현 대리, 묶은 대리에 관한 규정이 뭐예요? 그대로 이사에도 뭐예요?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 교과서를 읽을 때 그 표현이구나 정도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서는 직접 묻지 않고 여기서 묻습니다. 우리보다 고난도 시험에서는 당연히 대리 파트에서 묻지 않고 뭐예요? 대표 파트에서 묻더라도 그 문제는 뭐예요? 대리 문제예요. 대표도 뭐요? 대리 방식을 그대로 따지니까 그 표현 대리를 뭐요? 어렵게 물으면 대표에서 물어버려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문이 그 조문이구나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구별 개념 뭐요? 사자하고 정도만 출제 가능합니다. 혹시나.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합니다.